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기업원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초격차 기업,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서 합니다. 먼저 대외환경 변화는 잘 아시겠지만 위기랑 기회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고령화, 특히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출산율, 고령화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세계는 2050년에 인구 100억 시대가 도래해서 오히려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양수산이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기업 중에 많은 기업들이 수박업이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큰 산업의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로 유지되고 있고 기업 중에 4인 이하 기업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은 게 아니라 기업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 42% 이상이 영업기간 5년 미만입니다. 부산은 사실 해양도시라고 말을 하고 전체 위판장의 30%가 부산에 있고 남항은 우리가 최대 언양업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양수산 분야가 그 많은 자원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못 크고 있습니다. 부산 해양수산도 좀 더 발전하려면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약하긴 한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게 다문화 사회 또는 이제 양성평등 이런 사회가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문화가 중요한 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좀 심각하게 줄고 있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많은 정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출생률은 더 낮아져서 지금 거의 OECD 최하의 출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라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이 아니라 좀 더 오픈된 세상, 좀 더 다른 문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바뀔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더 새로운 세상, 상위의 세상이란 뜻이죠. 가상의 세상입니다. 지금도 극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던가 또는 회의할 때도 한 군데 모여서 해야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굳이 꼭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하고 회의가 가능했던, 지금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저랑 여러분이 이런 비디오 스크린을 만난다면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가상의 내가, 아바타가 직접 만나는 거죠. 마치 내가 만나듯이. 메타버스를 실현시켜주는 장비가 익스텐드 리얼리티, VR, AR 이런 장비들. 눈에 끼고 손을 움직이면서 하는 장비들이죠. 자, 아웃도어 이건 이제 음식 배달하는 애들이고요. 우리나라 힘들어요. 아파트니까. 주택가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게 혼자 살면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얘네들이 아파트 잠긴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와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물건 주고 갖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도 더 힘들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개발되면 가능하죠.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게임 체인저. 그동안의 모든 흐름을 뒤바꿔 버리는 애. 게임 체인저가 이 퀀텀 컴퓨팅이에요. 양자 컴퓨터. 이거는 기존 슈퍼컴퓨터의 몇백 배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퀀텀 컴퓨팅이 실용화되고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발달할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한계들을 퀀텀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그런 기술인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기술이니까 상용화 수준은 아닌데 10년 내로는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해양수산 분야 최고 계획인 해양수산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3, 4 보시면 디지털 전환과 지적 도약 이런 부분에서 이런 미래 그림을 그리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라든지 첨단화 이런 미래를 앞으로 우리가 30년까지는 구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서 이제 아쿠아바이오 마린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크릴 새우를 캐치해서 오메가3라든지 그런 거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왜 유명하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회사는 크릴 새우를 잡는 양을 정확히 정해놓고요.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뽑힙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날루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는 사실 아직 매출이 없어요. 2018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계속 투자만 받고 있어요. R&D만 하고 있어요. 올해 11월에 FDA 승인이 목표래요. 셀 컬처드, 그러니까 셀을 배양해서 만드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육식이나 또는 그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활동을 계속하면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부위를 직접 컬처드해서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시작은 육류였어요. 육류.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 쪽에서도 피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블루날루입니다.
계속 투자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투자 라운드에서 계속 라운드마다 돈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풀무원하고 관계 맺고 있고요. 참치, 대뱃살 맞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얘네가 접근하는 방식도 다른 곡이 아니라 참치, 최고급 대뱃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격이 좀 맞출 수 있으니까. 현재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국민의 소득이 높은 나라들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에 쓰이긴 힘들어요, 아직은. 근데 수소는 전기에 비해서 토크가 높고 파워가 세기 때문에, 또 전기는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수소는 물질이 바로 주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해야 되는 항만 장비한테는 오히려 전기보다는 수소가 더 맞는 에너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계속 돌리고 있고요. 실제로 요 CMB텍은 세계 최초로 수소 스테드 캐리를 만들었어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나르는 장비인데 수소로 만들었습니다. 운영은.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아직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그렇게 뛰어드는 기업이 아직 적은 편이에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예.